방산주가 단순 테마주라고요? 평화가 오면 끝나는 주식이라고요? 지금 휴전 찌라시 뉴스 한 줄 떴다고 가슴 철렁해서 쫄아서 물량 던지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눈물 머금고 마이너스 손절친 그 물량들, 그거 지금 저 밑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입 벌리고 싹 다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보지 못하는 경제의 이면을 숫자와 팩트로 아주 차갑게 찔러드리는 데이터 개미, 데미입니다. 최근 뉴스 보면 아주 난리죠? 미국 대선판 흔들리면서 트럼프가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더 내라고 압박하고, 외신에서는 잊을만 하면 국지적 분쟁 일시, 휴전이다, 협상 테이블 열린다 뭐다 하면서 찌라시성 보도를 쏟아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이런 기사들 볼 때마다 HTS 창켜기가 두렵죠? K방산 이제 고점 찍었다, 어제 팔았어야 했는데 진짜 끝난 거 아니냐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장 끝나버리면,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면 방산주도 거품 꺼지듯이 순식간에 폭락할 거다 이러면서 앞다퉈서 패닉셀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제가 매일 쏟아지는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개미들의 이런 1차원적인 투자 심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최악의 착각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건 마치 동네 마트에 참치캔 반짝 세일 행사 끝났다고 이제 동원 참치 회사가 내일 당장 망하겠구나 하면서 가진 주식 다 내다 파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짓을 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마트 세일 끝났다고 사람들이 참치 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개미 투자자들 계좌 상황 한번 적나라하게 들여다볼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남들 수익 인증할 때 부러워서 저기 꼭대기 고점에 아주 꽉 물려놓고, 현대로템이나 LIG넥스원도 비슷하게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장기 투자하겠다며 다짐하고 들어갔으면서 갑자기 평화협정 어쩌고 휴전 뉴스 한 방 탁 뜨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하죠. 그러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찍히고 계좌 퍼렇게 멍든 상태로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결국 눈물의 손절을 칩니다. 여러분이 왜 번번이 시장에서 돈을 잃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면 귀신같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보란듯이 오르는 그 저주받은 타이밍의 이유가 바로 이 방산주를 단순한 전쟁 테마주 프레임에 스스로 가둬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쟁 나면 무조건 오르고 평화 오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그 얄팍한 이분법적 프레임, 거기에 갇혀서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메이저 자본의 진짜 의도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아주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주식을 바닥에 집어 던질 때 월가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전혀 다른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한 줄에 휘둘려서 멘탈이 나가 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실적 데이터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현실을 이미 주계의 선반영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수조 원을 굴리는 그 메이저 자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은 왜 지금 이 순간에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피눈물 흘리며 던진 그 귀한 방산주 우량 물량을 밑장 빼기 하듯이 싹 다 쓸어 담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평화가 온다는 외신 뉴스가 쏟아지는데도 K방산의 묵직한 미래에 어마어마한 베팅을 절대 멈추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그들 눈에만 보이고 테마주 프레임에 눈이 먼 우리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 그 거대한 실체의 정체와 소름 돋는 수급, 손바뀜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꽉 막힌 시야를 데이터로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지금 당장 HTS 켜고 손절 버튼 누르려던 손을 스스로 멈추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거대한 실체, 바로 미국 해군 함정의 MRO 시장 진출입니다. 여러분, MRO가 뭡니까? 유지, 보수, 정비를 뜻하죠. 쉽게 자동차로 비유해 볼까요? 새 차를 한 대 팔면 끝입니까? 아니죠. 엔진 오일도 갈아야 하고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죠. 전투함이나 잠수함은 어떨까요?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배 한 척 고치고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떠냐면, 중국은 미친 듯이 군함을 찍어내고 있는데 미국은 자기들 배를 수리할 조선소가 턱없이 부족해서 수리되기만 몇 년씩 걸립니다. 동네 카센터에 차 고치러 갔는데 3년 뒤에 오라고 하는 격이죠.
그래서 미국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맹국 중에서 배 기가 막히게 잘 만들고 빨리 고치는 나라한테 맡기자.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대국의 거대한 국방 시스템 안에 우리 K방산이 아주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을 정비하기 시작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일회성 이벤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번 신뢰를 쌓고 미국 함정을 고치기 시작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달러를 쓸어 담는 독점적인 캐시카우가 생기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바로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읽은 겁니다. 휴전 찌라시가 돌든 말든 이미 미국 해군이라는 초우량 VI 피고객을 확보했는데 주식을 왜 팝니까? 오히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싸게 던져주는 물량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의 완벽한 수급, 손바뀜 현상을 데이터로 증명해 드릴까요?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물량, 그거 누가 다 받아먹었습니까? 종목별 수급 창구 한번 켜보세요. 외국인들이 밑에서 입 벌리고 싹 다 쓸어 담는 거 안 보입니까? 이게 바로 밑장 빼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동유럽 국방비의 구조적인 증액입니다.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왜 우리 무기를 사갈까요? 그냥 전쟁 나니까 급해서? 물론 시작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마치 헬스장 끊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 다가오니까 급하게 한 달짜리 PT 끊는 게 아니라 아예 10년치 회원권을 끊고 매일 출석 도장 찍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쥐어짜서 국방비를 GDP 대비 3% 이상, 심지어 4%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올라간 국방비가 전쟁 끝났다고 하루아침에 원상복구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무기 체계를 K방산으로 다 깔아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딴 나라 무기로 바꿀까요? 호환성 때문에라도 한 번 쓰기 시작한 무기는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포탄도 우리 걸 써야 하고 핵심 부품도 우리 걸 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K방산의 묵직한 실적 베이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지금 당장 손절치고 도망가려던 마음이 좀 흔들리시죠? 테마주가 아니었구나, 내가 뉴스에 속았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해드린다고 해서 역시 데미 말대로 무조건 들고 가면 대박 나겠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희망회로만 팽팽 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데미는 좋은 면만 보여주며 무책임하게 오를 거라 말하는 그런 긍정회로, 전도사가 아닙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투자를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냉혹하고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시장 포식자들로부터 지키려면 이 세 가지 리스크는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연 K방산의 발목을 잡을 숨겨진 최악의 악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산주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무적의 방패는 아닙니다. 국가가 밀어주는 사업이니 무조건 안전할 거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부터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현대로템의 폴란드 2차 실행 계약 지연입니다. 뉴스에서 폴란드 수출 대박 났다고 떠들 때 여러분은 이미 도장이 다 찍힌 줄 아셨죠?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강남 아파트 가계약금만 덜컥 걸어놓고 장음 치르기 직전에 매수자가 갑자기 은행 대출이 안 나오네 이러면서 뻔뻔하게 버티는 아주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상황인 겁니다. 폴란드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 계약을 다시 보겠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조건을 좀 팍팍 깎아달라. 이러면서 핑퐁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협상이 단순 지연을 넘어서서 최악의 경우 엎어진다. 그럼 현대로템 주가는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지하실 끝까지 내리꽂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 문제입니다. 방산 수출이라는 게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라 조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미리 돈을 빌려줘야지 상대방이 그 돈으로 우리 무기를 사가는 그런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걸 몰랐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수출입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거의 다 찼습니다. 자영업으로 쳐볼까요? 동네 단골 손님이 와서 외상으로 물건을 엄청 샀는데 사장님 장부에 더 이상 외상을 달아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바닥난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이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기껏 힘들게 수주 따놓고도 물건을 못 파는 기막힌 상황이 옵니다. 물론 결국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정치권 노이즈 하나하나가 개미들 피를 바짝 말리는 주가 하락의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공매도 세력의 타겟팅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미래가 짱짱한 주식도 쉬지 않고 오를 순 없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의 방산주 주가 차트 보세요. 거의 수직으로 올랐죠. 이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전력 질주를 한 겁니다. 지금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휴전 찌라시 같은 작은 돌부리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산 밑으로 대굴대굴 구르는 겁니다. 게다가 이 틈을 노리는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이 언제든 여러분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라고 수면제 먹고 푹 자라는 사람들, 그거 다 사기꾼입니다. 내 피 같은 전 재산이 반토막 나고 있는데 어떻게 맘 편히 잠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팩트와 숫자를 보고 기계처럼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팔지 말고 정확한 매물대와 지지선을 확인해서 아주 냉정하게 매매해야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켜야 할 HTS 창의 핵심 지표는 무엇일까요? 지금 물려있는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노리는 분들, 이 방산주들의 운명을 가를 단 하나의 생명선은 과연 얼마일까요? 자, 지금 당장 HTS 켜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이 가격대 정확하게 선 그어두십시오. 이 선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방산주라도 지하 2층까지 열리는 겁니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9만 원 지지선입니다.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 과거 매물대가 가장 집중된 아주 강력한 콘크리트 바닥, 바로 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쳐볼까요? 139만 원이라는 지지선은 아파트의 기초공사 뼈대와 완전히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뼈대가 흔들리고 깨지면 그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139만 원을 버텨준다? 그럼 기관 수급 들어올 때 거기가 바로 완벽한 물타기 타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LIG넥스원입니다. 98만 원 매물대가 생명선이죠. 동네 장사로 치면 이 98만 원이라는 자리는 가계 월세와 인건비 낼 수 있는 마지노선 매출 같은 겁니다. 이 선을 든든하게 지켜내면 다시 반등할 힘이 생기지만 여기서 밀리면 가게 문 닫고 권리금 없이 쫓겨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장난질 치기 좋은 공매도 타겟이 되기 전에 98만 원 지지 여부를 매일 아침 눈에 불을 켜고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22만 5천 원을 기억하세요. 최근 패닉셀이 쏟아질 때 외국인들이 밑장 빼기 하면서 가장 많이 주워 담았던 그들의 평균 단가 부근입니다. 수천억을 굴리는 세력들이 자기들 평단가 아래로는 절대 안 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22만 5천 원이 깨진다는 건 메이저 자본도 손절치고 도망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련 없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K방산은 단순한 전쟁 테마가 아닙니다.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과 동유럽의 구조적 국방비 증액, 이건 수십 년을 끌고 갈 거대한 메가 트렌드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찌라시, 뉴스나 정치인들의 가벼운 입방에 여러분의 소중한 주식을 싸게 넘기지 마십시오. 시장의 포식자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공포심을 아주 맛있게 파먹고 자랍니다. 그 공포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숫자와 데이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시장과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끙끙 앓으면서 마이너스 계좌 쳐다보며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편 몰래, 와이프 몰래 마이너스 통장 끌어다 썼다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분들, 제가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게 혼자 가스마리 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에 물려 있는지, 어떤 뉴스가 가장 불안한지 댓글에 가감 없이 다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오늘처럼 밤을 새워서라도 관련 데이터 다 뒤져서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탈출구와 타점 가져오겠습니다. 위로 100마디 해주는 것보다 정확한 숫자 하나 찍어주는 게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냉혹한 곳에서 우리 개미들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살아남아야죠. 제가 여러분의 멘탈을 꽉 잡고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